적법한 계엄사무 수행을 두고 폭동이라고 둔갑을 시킨 다음에 내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엄사무 수행하는 것들을 전부 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윤 대통령과 우리 김영은 장관에게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예 범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대법원 판례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재판부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도 2236호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상 권한행사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모든 직무상 권한행사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죠. 대법원에서는 그 점을 염려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시켜야 된다. 의무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된다라는 판례가 계속 생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의무가 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안 된다라는 판결이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국군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장관으로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명을 받아서 의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겁니다. 또 장관의 명령을 받은 각급 사령관들은 장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예하부대 국군들은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적법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내란이나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공사실이 이렇게 허망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요.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내란 세력입니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프레임을 짜서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까지 갔느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란 세력이라고 매도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재판부에 당부드립니다. 사법 독립은 정치 불개입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기구화되면 법관들의 신분 보장도 안 되고요.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도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집단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재판입니다. 불법 수사, 불법 공소로 이루어진 정치재판이고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 재판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로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주시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변호인이 저희가 제출한 증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빠진 내용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님,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에 앞서서 오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는 특검에서 이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 해당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먼저 본격적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당 추가 증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목록
순번 1414부터 김용현 장관님에 대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목록을 좀 일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오늘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다 받아보셨죠? 검찰 확인하셨죠? 하셨죠? 예, 계속 하시죠, 유승수 변호사님. 일단 장관님에 대한 휴대전화는 총 3번이 압수되었습니다. 동일한 날짜, 동일한 휴대전화 기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추가하기로 예, 서두르실 필요 없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미 제출 부분입니다. 1125면 순번 1414번 1125면 이미 제출 동의서 부분입니다. 지금 장관님에 대한 기재가 있고요. 날짜는 12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인 의견서의 이제 1항 첫 번째 네모 부분입니다. 이미 12월 8일 날 장관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차례 이제 임의 출석을 전제로 해서 임의 출석을 하니까 곧바로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실행하면서 긴급 체포에 수반해서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건 불법 압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제1차 압수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조금 수정할 게 저희가 잘못 포기를 했는데요. 먼저 세 번째 네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파견검사는 법원을 기망해서 위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어서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음을 기화로 해서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임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가안부를 실시한 뒤에 동일 가안부 장소에서 다시 압수를 하였고요. 그 압수한 이후에 이제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징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2차 압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모 부분입니다. 두 번째 네모 부분을 다시 이제 서술하겠습니다. 2차 압수 이후에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에 대한 임의징을 기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해당 휴대전화에 유심을 결합해서 통신이 가능하게 한 뒤에 전자정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휴대전화 기기 내에 있는 전자정보를 또다시 조작하고 재차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또다시 획득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3차 압수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3번의 압수수색을 한 것은 동일한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동일한 압수수색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설사 이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는 법원의 영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압수의 불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압수는 1차 압수는 휴대전화는 이제 불법 긴급 체포에 수반해서 형식적으로 임의 제출을 받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기기 자체가 압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신을 불법적으로 구속한 뒤에 휴대전화를 내놔라. 그래서 휴대전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이것을 적법한 임의 제출하고 우긴다면, 그렇게 강변한다면 그렇게 특검이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이 적법한 계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잠시 제출받는 것을 두고 영장 없는 압수다라고 호들갑 떨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수사기관은 수십 년간 이런 식의 행태를 보여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법정에 이르러서는 하나같이 적법한 임의 제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적법한 긴급 체포라는 부분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그냥 소명됐다라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이고,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 사건 법정에서 소명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긴급 체포에 수반한 형식적 이미 제출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 압수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불법 인신 구속의 불법성이 그대로 휴대전화 압수에 전이돼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압수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 내에서 이뤄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포렌식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진 이미 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렌식 장비와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또 휴대전화 기기에서 전자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당연한 수사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만을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지 아니하고 이미 제출이라는 미명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에서도 기기 자체에 대한 원물을 압수한 것은 당연히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이미 제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